자, 이 파일은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미지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여기에 준비된 애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매칭시켜야 되겠지? 이 버튼 클릭하면, 네,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쪽.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잡혀 있고요, 현재. 요거 파일 열어보시면, 네, 이 부분 연습. 요게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작동은 안 해요. 네, 아무것도 부르게 해놓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네, 요 부분을 타겟팅 해가지고, 요 부분이 타겟이야. 이 이미지 바꾸는 게 타겟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튼들이 여기 놓여 있어요. 밑에 가시면 버튼이 쭉 놓여 있죠. 그래서 BTNS 해가지고 쭉 놓여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온클릭 이벤트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함수를 아직 안 만들어 봐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포스터가 바뀌게 해주는 게 바로 지금 할 거고요. 여기 보면 1번, 2번, 네, 이게 3번 이래요. 3번. 네. 이미지가 넘버링으로 돼 있어요. 4번 이렇게 1, 2, 3, 4로 돼 있어요. 1번으로 지금 첫 번째 포스터가 그냥 아예 걸려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얘를 클릭하면은 반응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스크립트 구역은 있거든요. 네, 스크립트 구역에 우리가 함수 하나 만들면서 출발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는 바로 시작되지 않는 코드를 모아놓는 저장소라고 얘기했죠. 네, 그냥 코드 저장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함수는 코드 저장소. 가면 갈수록 짧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길게 얘기한 거는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해서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짧게 딱 봤을 때 본질은 하나예요. 함수는 코드 저장. 그래서 코드를 저장해 바로 실행하지 않아.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여러 줄 주석 한번 잡아놓고 여기다 함수명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함수는 거대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눈에 팍 띄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팍 띄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수가 어디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아주 제대로 했구만.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힘들게 해? 뭐. 보여주지 마. 제 코드 왜 쳐다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 여기 이제 뭐 바꿔 함수명이 내 마음대로 짓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장명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특히 이제 영어 이런 단어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지어보는 거죠. 보통 저는 이름을 많이 지어봤을까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체인지인데 체인지 이렇게 쓰면 너무 기니까 너무 길잖아. CHG라고 보통 줄여서 쓰거든요. 체인지 포토니까 뭐 아니면 뭐 이미지니까 IMG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바꾸는 거 change IMG 그래서 CHG IMG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소문자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부를 때 그 이름으로 불러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요걸 패물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낙타가 이렇게 공이 올라온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 기능은 버튼 클릭 시 해당 이미지 변경하기. 그래서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쭉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아름답게 그리고 여기다가 펑션 키워드죠. 이거 쓰는 순간 뭐라고 생각한다고? 너 여기 코드 저장소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브라우저가 그렇게 딱 벌써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형식에 맞춰야 돼. 이렇게만 쓰면 뭐야 하다 말고 이러면서 CHG IMC 네. 이름을 쓰고요. 소가로 중가로 이 형식을 맞춰야 된다 이거지. 소가로에는 뭐 들어올 때 호출할 때 가져 들어올 값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중가로에는 코드를 써준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chg, img 함수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가드닝을 해줍니다. 코드 가드너. 직업이 뭐냐 그러면 숨기고 싶을 땐 코드 가드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함수 구역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짤 줄 아십니까? 짤 줄은 몰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꾸 보다 보면 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역을 만들었으니 이제 하나씩 쌓아야 되겠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포스터 장면을 여기서 버튼 클릭했을 때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다 똑같잖아요. 글씨만 다르지? 이 글씨로 구분해 주는 게 제일 간편해요. 글씨로 구분해 주는 거. 포스터냐? 그럼 어떤 이미지? 장면 1이냐? 그럼 어떤 이미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야. 그지? 요게 다르잖아. 아하, 그러면 내가 이 이름을 여기다가 전달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함수를 만들었잖아, 우리가. 그럼 함수 호출 확인할 거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야. chg, img. 여기 펑션 해가지고 내가 만든 애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름 안 틀리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그렇지. 이게 잘못 쓰면 아예 복사를 하라고 내가 옛날에 그랬었어. 함수 이름 만들자마자 복사하세요. 그래 밑에 가서 호출할 때 붙여넣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잖아. 네, 그래놓고 함수는 반드시 서로 네 이렇게 하셔야 돼. 서로 모아가지고 함수야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야 함수가 대답해. 왜 그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르면 지금 현재 무슨 상태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함수 그 코드 저장 구역을 호출하는 거죠. 그런데 보낼 값은 없어요. 이렇게 비워놓으면 없는 거예요. 네. 값을 보내는데 여기 뭐 받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변수를 쓰면 얘기가 틀려져.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만약에 뭐, name 이러면 여기 이름을 받는 거죠. 그 버튼 이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쉽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name은 버튼 글자. 글자니까 txt라고 쓰자. 텍스트를 줄여서 txt라고 많이 쓰거든요. 네. txt. name은 좀 더 name보다 좀 더 나은 거. 버튼 글자를 여기서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전달값. 그래서 함수에 이렇게 된 거죠. 함수 소괄호에 변수를 하나 쓰면 하나의 전달값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만큼 받는 거 원래. 그래서 하나의 전달값을 받는 거고 개수만큼 원래는 개수만큼 변수의 개수만큼 지금 만약 chg, img에 여기에 뭐 a, b, c, d 이랬으면은 4개의 값을 받는 그러니까 개수만큼 받아요. 변수 개수만큼. 이렇게만 써놓고 만약 이거면 변수 개수만큼 전달값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함수편에서 또 뭐 자세히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전달값 변수는 로 선언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선언 안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한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바로 선언하죠. 변수지만 선언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개를 쓸 때 콤마로 구분하고요. 여러 개를 쓸 때 콤마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달 변수라고도 하고요. 전달 변수. 이거랑 똑같은 게 파라미터 변수라고 해요. 는을 썼죠, 제가? 예, 동등비가 양쪽 완전 똑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부른다는 게 전달 변수, 파라미터 변수.
부른다. 네, 그래서 여기 전달 변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니까 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설명을 쫙 해봤습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자바스크립트 변수 자체가 어떤 값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형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문자 던지면 문자를 받아서 문자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보내려면 어떻게 되지? 포스터. 그럼 여기다가 포스터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근데 너무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쓰면? 포스터. 그럼 이게 만약에 버튼이 300개였으면 이거를 300개 버튼 다른 거마다 내가 다 쓰고 앉았어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버튼명이 우리 팀장님이 버튼명 바꾸래. 그럼 버튼명 다 바꾸고 앉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럼 그렇게 어떻게 안 해요? 이걸 안 한다고? 이렇게 안 쓰고도 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달할 때 여러분들 그 외국분한테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전화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영어 쓰는 사람이. 탐이야 만약에 탐이야. 탁 전화 헬로 그러면 하와이라고 그래? 하와이안 댄스? 하와이라고 그래요? This is Tom. 저는 탐입니다.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 그럼 걔네들 흔히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디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디스. 나 탐은 그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디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이거 나 이렇게. 예, this is. 그래서 여기서도요. 디스라고 쓰면요. 이걸 호출하는 버튼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이걸 디스 키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이 디스 키워드를 안 쓴다. 그러면 살짝 이상한 거예요. 디스 키워드는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여기서 디스라고 아무것도 안 싸고 따옴표로 안 싸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따옴표로 싸면은 디스라는 글자지. 따옴표로 안 싸고 디스를 보내면 무슨 의미라? 이 버튼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버튼 자신을 보낸다는 의미. 그래서 버튼의 정보를 이 보낸 요소의 정보를 전부 알아낼 수 있어요. 보낸 요소의 정보를 함수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는 게 뭐냐면 요소의 정보라는 게 뭐냐면 정보란 속성 값 어떤 속성의 값 아니면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요소의 정보 여기 있는 정보 뭐 있어? 클래스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BTNS 이런 거잖아. 그리고 여기 안에 무슨 이미지라면 SRC 정보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정보지. 그런 거를 디스를 던지면 자기 지갑을 던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디스는 지갑이에요. 이렇게 돼요. 요즘은 목에 차고 다니는 카드 이걸 던지는 거지. 아무거나 막 사먹고 다 써 하고 던지는 거죠. 탁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이렇게 막 긁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디스를 보는 겁니다. 디스. 디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디스 키워드.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디스 키워드라는 제목만 하나 써주세요. 디스 키워드. 네, 다운표를 안 쓰고 디스를 보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디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값을 직접 보내볼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디스를 여기서 이제 쓴다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디스 네, 여기서 봤는데 우리가 함수 소괄호 변수 하나 쓰면 어쩌고 저쩌고 설명 썼잖아요. 이거는 좀 안에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밑으로 좀 내릴게요. 얘를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밖으로 뺐습니다. 하나를 줄 맞춤 한번 해서 함수 소괄호 변수 하나 쓰면 어쩌고 저쩌고 밑에다 쓴 거.
자, 그리고 여기에 그 텍스트를 직접 받는 게 아니니까요. 변수를 좀 바꿔볼게요. 변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대문자 U를 써볼게요. U, 너 자신, U. 버튼 글자가 아니라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르게 써야 되겠네. 네, 뭐냐면 여기 U라는 거는 뭐냐면 버튼 자신을 보낸 값이죠. 값을 받는 전달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 시에 chd.img라고 했는데 this 이렇게 보냈죠. this의 this는 함수와 연결된 요소 자신을 말한다. 밑에서 한 얘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텍스트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버튼 텍스트 읽어오기.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여기다 txt라는 변수를 따로 쓸게요. txt 변수고요. 여기에다가 u 그 안에 있는 텍스트니까요. 그 보낸 애의 내부 텍스트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부 텍스트. 보낸 애의 내부 텍스트. 내부에 하면 너 텍스트니까 텍스트 이너 텍스트를 설정할 때는 오른쪽에다가 썼는데 이퀄 왼쪽에다 쓰면 읽어오는 게 돼요. 그래서 이너 텍스트는 선택 요소의 내부 글자 데이터를 읽어. 그래서 이거 이너 텍스트를 오른쪽 왼쪽에 쓸 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너 텍스트 이퀄 왼쪽 오른쪽에 쓰죠. 왼쪽에 쓰면 할당, 오른쪽에 쓰면 읽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구나. 네. 다시 chd.img 함수. 여기 지금 바꾼 게 이거예요. 내가 변수를 txt로 처음에 썼었어. 왜냐하면 텍스트를 직접 받아볼까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네, 개발자 A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U는 그냥 제가 영어에서 넣었을 때 줄여서 U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U라고 쓴 거예요. 내 마음이야 이것도 내 마음. U 이렇게 You check it out 이렇게 얘기할 때 U. 그래서 버튼 자신을 보내니까 너 이런 의미로 쓴 거고요. 그래서 보낸 값을 여기로 받기로 한 거죠. 그릇처럼 생겼네 또 이거가. 네, 그래서 u.inner text 했어요. 그럼 진짜 읽어오는지 봐야 되겠지. 밑에다가 장치를 조금 더 해봐요. 제가 여기 아까 그 쓴 글은 지운 거 아니라 밑으로 내렸어요. 여기에. 네. 소괄호 변수 하나만 쓰면 요거. 여기 그 디스 키워드 썼죠. 그러니까 따옴표로 싸면 안 되는 거야. 따옴표로 싸는 순간 디스라는 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따옴표로 싸지 말고. 그래서 밑에도 똑같이 세 군데도 다 넣어볼까요? Alt 이렇게 Alt Shift 이렇게 한 번에 내리면 여러 군데 깜빡거리죠? 여기다가 chimg 소가로 네, 여기다가 봐봐 이게 그거예요. 파라미터 하나 썼더니 파라미터로 n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받는 값이. 근데 그거를 얘가 지금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너는 하나를 보내야 돼. 이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도 대화가 서로 돼야 되는 거지. 이 툴이 VS 코드가 우리 저기 훌륭한 비서잖아요. 그러니까 비서가 나한테 얘기해 줄 거야. 뭐 하나 보내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보내겠습니다. 디스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할 때 뭐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리턴 값 이런 게 있는데 이 void라고 나오는 건 리턴 값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this, 네, this. 전부 다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이거 뭐 고쳐 쓸 필요가 없어. 포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버튼을 더 만들든 덜 만들든 글자를 고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은 일일이 바뀌면 또 가야 하면 전철 타고 집에 가다가 전화 오면 또 고치러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니면 요즘은 유비쿼터스인가? 네, 움직이면서 코딩하죠. 뭐. 지하철에서 노트북 펴놓고 막 개발하시는 분도 봤어요. 지하철에서 개발하지? 뭐 코딩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보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무릎에다 딱 펴놓고 와 코딩하고 있었어. 무슨 언어지 하고 살짝 보는 거지. 나는 이제 개발자 아닌 척하고 뭐구만 이렇게 자꾸 그게 눈에 띄어. 왜 그러지? 뉴스나 보거나 책이나 보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 자 그래서 직업병이죠. 자 그래서 가볼까요? 여기.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찍어봐야 알지. 여기 안에 찍는 거 안 해놨잖아요. 그냥 이렇게 받는 것만 해놨지. 여기 유인어 요거 했죠. 여기다가 찍어봐. console.log 여기에다가 txt를 딱 찍어보면은 되는 거죠. 이건 확인입니다. 확인. 확인. 이 함수 호출 확인 동시에 하는 거죠. 값 확인은 그 호출 여부도 확인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전달 값도 확인하고 호출 여부도 확인하고. 선생님 할당이랑 읽어오기랑 할당은 값을 넣는 거고 읽어오는 건 거기 있는 것을 이렇게 읽어오는 거고. 디스를 그럼 읽어오고.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넣는 거랑 누가 지갑에 돈을 빼가는 거랑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에 쓰면은 거기다가 아빠가 10,000원 줄게 하고 이렇게 넣어준 건데 오른쪽에 쓰면은 빼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다? 사실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읽어온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값을 읽어온다. 자 그래서 여기 찍어 보시면요, 이 콘솔 창 띄워놓고요, 여기 옆에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그래놓고 포스터 장면 1, 장면 2, 장면 3 이게 찍혔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찍혔으면 이제 if만 잘 구사해 주시면 이 버튼 이름이 이런 애가 들어오면 여기 대상인 얘를 바꿔라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50%는 끝났다고 보통 얘기해요. 파라미터가 잘 넘어오고 구분이 되기 시작했으면 프로그래밍은 반은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50%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전달하는 순간. 네. 됐죠? 네.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디스에서 지금 제가 이런 걸 했는데 이 안에 잠깐만. 지금 잘 읽어지려나? 이게 따라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읽어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클래스명을 읽어오라고 내가 하니까 여기에 있는 클래스명 읽어오잖아요. 이렇게 btns라는 클래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있는 걸 탈탈 털어서 다 가져올 수가 있다고. 얘가 이 안에 뭐가 있든지. 네. 여기에 뭐 내가 타이틀 뭐 이런 거 쓰잖아요. 타이틀.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식의 내가 정보를 넣어놨어. 그러면 그 타이틀을 읽어오라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 하면은 그런 걸 다 털어올 수 있다고. 타이틀 값을 읽어와. 그러면 타이틀 뭐 읽어오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포스터에 안 썼나 내가? 어디다 쓴 거야? 두 번째다 썼구나. 헤헤.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안에 쓴 정보를 전부 탈탈 털어올 수 있다고 얘가. 이거 쓰는 순간. 뒤에 써가지고. 디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디스 하면 자기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얘가. 함수한테 내가 지갑을 던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 알게 해드리고 여기 디스만 했는데 내가 여기다 타이틀 하나 써봤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뭐 이런 정보가 여기에 찍히는 거지. u.title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뭐 타이틀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거기서 타이틀을 털어와 이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그 우리가 그 디스라는 게 그런 되게 큰 의미예요. 네, 그냥 카드 하나 준 거랑 똑같아요. 너 마음대로 써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한번 알아본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세밀한 거는 제가 이제 요 디스 키워드 오늘 처음 썼으니까 한번 소개를 한 거고요. 자, 이너 텍스트로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너 텍스트는 이제 잘 찍혔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품은 여기서 이제 해보는데 1번 요게 버튼 텍스트 읽어오기가 1번이라고 하면요. 호출 여부 확인은 사실은 맨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 값을 읽어가지고 여기다 찍어보려고 좀 밑에다 썼습니다. 여기서 버튼 텍스트 읽어오기 호출값 호출 여부 확인 값 확인 네,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뭐 하면 돼? 그 분기하기 즉 대상 선정부터 해요. 뭘 바꿀 거야? 대상 선정 변경 대상 변경 대상은 여기 바꿀 포스트 한번 찍어 보실래요? 얘가 대상이거든. 이거 바꿀 거거든요. 찍어 보니까 SCEN이 seen이라는 영어 단어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애네요. 네,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샵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상 이렇게 바꿀 대상이 하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와 PG 지금 봐 열심히 쓰세요. 봐. 제가 이제 얼마 지나면 다음 주쯤 가면은 봐 안 쓰고 딴 거 쓸 거예요. 요즘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여기를 봐 여기다가 타겟 TG라고 쓰고요. 도큐먼트 전체 문서를 소환해. 쓰는 순간 전체 문서 오죠? 그래서 쿼리 셀렉터 또는 get element by ID 이런 것도 있지만 쿼리 셀렉터 써보겠습니다. QS. 쿼리 셀렉터 하나 가져와 만나는 거 하나 이거는 몇 번째 할 필요가 없다. 쿼리 셀렉터 all 하면 몇 번째 아이템 번호 또는 바로 대괄호 해가지고 0, 1, 2, 3, 4에서 넘버링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랭스 개수도 알 수 있죠. 그거는. 네. 여기다가 씁니다. 여기는 문법을 똑같이 써야 돼요. 샵 아이디는 샵 클래스는 점 띄어쓰기는 자손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scene 대상을 이렇게 선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은 뭡니까? 4번 4번 변경 내용 변경 내용은 버튼에 따라 포스터 이미지를 변경하는 네, 이미지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분기문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분기문이 필요한 거예요. 분기문. 자, 분기문, if문, 분기문, 즉 if문. 분기랑은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를. 그래서 분기문, if문, 분기문을 이용함. 그래서 if문을 씁니다. 자, if 어떻게 나누면 돼요? if 첫 번째 뭐가 txt 넘어갔죠. txt가 뭐가? txt가 는는 또는 는는는 형까지 똑같은 게 는는는 그냥 형 비교 안 하고 는는 그 는는도 많이 써요. 네. 근데 난 는는는을 더 많이 쓰는 게 이게 프로젝트 하다가 몸에 배서 그렇다니까. 이런 걸 엄밀하게 쓰는 프로젝트를 하도 해가지고 형까지 다 비교해가지고 다 코딩할 때 그렇게 습관을 들여가지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use strict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면 밑에 엄격한 문법을 적용을 해야 돼.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설계자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쑥 얘기하고 쓰지 마. 이렇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여기 처음에 뭐였어? 우리 여기 찍어봤잖아. 여기 탁 찍으면 포스터. 요 더블 클릭. 포스터면 경우의 수가 거기 나온 거잖아.
포스터면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뭐지? 그 src를 여기다가 셋업해주면 좋겠는데 이미지 src. 그래서 이미지 변경함, 분기명도 이용하는데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 분기명을 이용하는데 이미지 경로, 새로운 이미지 경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변수가 여기를 봐 isrc src인데 이미지 src니까 제가 isrc라고 놓고 이거는 선언만 해, 선언만 할당은 if 모여서 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isrc에다가 isrc는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지. 네. if은 뒤에다가 이제 포스터가 아니면 다른 거겠지. 그러면 else if로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를 이렇게 if문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else 그 밖에 if문이다 그러면 if 하는 순간 소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if는 만약에 무엇이라면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라고 검사를 그러니까 여기 조건식이 나와야 돼요. else는 맨 끝에 쓰는 거고 원래. 네, 요거는 set play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럼 두 번째 여기 딱 눌러보시면 이거 쓰다 말아가지고 에러나요. 쓰다 말면 에러나요. 이렇게 하면 장면 1. 이거구만. 장면 1. 요거구만. 요거랑 똑같은 거. 네, 밑에 그 버튼명이 넘어온 애를 딱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일부러 찍어보는 거야. 이걸 탁 찍었을 때 나오는데 얘를 복사하면 확실히 넘어온 값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네, 이거 확실하잖아. 그래서 isrc를 뭘로 바꿔줘라. isrc를 는 뭘로 바꿔줘. 그래서 이건 else if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장면 1, 2, 3이거든. 그래봐야. 그래서 여기다가 else if라고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요거가 반복되는 거죠. 요게 밑에 두 개 더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작성해 놓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두 개를 짠 내리시면 장면 2, 3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분기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스터냐 값이 장면 1이냐 장면 2냐 장면 3이냐 또는 버튼이 이제 달라지면 더 경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경로가 어떻게 됐지? 얘 찍어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 isrc의 포스터면 원래 처음 포스터가 걸려있는 이미지가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복사를 해다가 여기서 포스터를 탁 찍어. 그래서 src 소스에서 복사를 해다가 여기다 붙이면은 이거잖아. 다 똑같이 붙여놓고요. 여기가 1, 2, 3. 근데 여러분들 1, 2, 3, 4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장면 번호에다가 뭐 플러스 1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 이미지명이 완전히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시켜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하고 매칭 시키는 거예요. 순서대로 넘버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분기문 완성. 그래서 isrc 값을 밑에다가 이렇게 분기해 놓고 아래다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할당된 isrc 값 확인. 그래서 console.log console.log에다가 isrc 그냥 찍어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요가까지 착 하고 찍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80% 완성된 거죠. isrc 네, 요거까지 찍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isrc. 지금 제가 푸시를 한번 넣었어요. 네, 위에 코드 잘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이잖아. 이 부분 연습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연습해 보려면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짜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내용 지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시면 이쪽에 콘솔 짠, 짠 장면에 따라서 매칭된 이미지 경로 이미지가 달라진다. 네.
얼마든지 다른 경로도 다른 이름도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걸 반영만 시켜주시면 된다. 이게 잘 나오세요? 확인. 그러면 이게 3번 4번까지 했지. 5번 이제 적용하기가 되는 거지. 타겟에. 5번은 바로 5번. 예, 타겟. 이미지의 src 값 변경하기. 변경하는 걸 또 새로운 걸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네. 자, 그럼 여기 타겟이잖아요. tg, 타겟의 src 값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i, src라고 이렇게 되죠. 되게 짧네. 이 타겟의 src 속성으로 집어넣어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 네, ISRC 값 찍어봤고 그걸 여기에다가 직접 넣는 거죠. 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들어가 봐. 그러면 실제로 얘는 소스 코드를 직접 건드리는 게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직접 건드리는 거죠. 직접 건드려. 네, 장면 1, 2, 3이 마음대로 아무거나 눌러도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반영되는 거 확인. 선생님 이미지를 먹을 거면 이 src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이름이거든. 정해진 이름인데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미지의 src의 값을 바꿔야 이미지가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src라는 속성명을 건드려 준다는 의미죠. 이게. src에다가 할당해라. 지금 요거는 선택 요소의 속성 중 src 속성의 값을 할당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네. isrc 변수에 값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자바스크립트 짜시는 분들이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직접 속성명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내장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들어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주석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여기 밑에 다른 방법. 속성을 넣는 다른 방법. JS 내장 함수 이용하기. 그게 바로 뭐냐면 세팅한다. set attribute. 요게 속성명, 속성값.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건데 요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써주는 방법이에요. 지금 위에 거 이렇게 좀 띄어쓰기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직접 넣기. 이거는 속성에 직접 변경하기. 요게 있고요. 속성을 넣는 다른 방법은 요 밑에서 내가 tg.set attribute라고 하면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set attribute 탁 해보세요. 그럼 여기 가로를 해주시고 두 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하고 보면은 얘가 qualified name string, 즉 이게 속성명을 쓰라는 얘기가 앞에 뒤에 게 value 값. 그래서 속성명 값. 그래서 속성명은 src가 되고 값은 isrc라는 변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발자분들이. 근데 이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넣는 거예요. 이 내장 함수에서 안정적으로 쭉 만들어 놓은 속성들을 연결해서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 set attribute를 통해서 넣는다는 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에서 이런 속성들을 변경해주는 전문 메서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메서드를 활용하는 거지. 네. 그냥 사설 전화를 하는 거랑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하는 거랑 이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건 똑같은데. 파라미터랑 넣으면 바꿔준 함수가 내장돼 있다 그런 식으로. 네네네. 내장 함수가 이거 바꾸는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셋 어트리뷰트로 바꾼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고 주석 달고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고 바뀌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얘도 잘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거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위에 중점하고서 이너 텍스트 했잖아요. 그게 디스를 받아서 디스가 갖고 있는 요소가 알아서 되는 거예요. 네. 요소 안에 있는 애들을 얘가 접근해서 그 어떤 값 이거 이너 텍스트는 안에 텍스트를 읽어와라 이런 거고 여기 안에 어떤 값이 뭔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클래스 명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가 이쪽에다가 자기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요소 그 뭐지? 변수를 넘겼잖아요. 그럼 네. 그게 항상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디스를 보내면 디스 자체는 그 요소 자신을 얘기해요. 디스라는 특별한 변수. 예, 디스라는 거는 키워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키워드라는 말을 썼는데 디스 키워드는 따옴표 안 쓰고 디스를 보내면 버튼 자신, 즉 요소 그런 걸 쓴 요소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스터라고 따로 쓰고 장면이라고 따로 써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얼마. 제가 여기다 안 쓰고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제 그 제어문 폼만 배우고 나면은 네, 이제 여러분들이 폼은 배우고 나면 다 어지러워하던데 왜 그러지? 왜 어지러워하지? 네, 키 밑에 붙여야 되나? 뭐 울렁울렁하대요. 폼만 하고 나면. 근데 포근이 그냥 간단하게는 계속 그 안에서 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럽지 톤. 쌤 어디서 어떻게 도는 거야 도대체? 계속 어지러운 거지.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된 거지. 몇 번 도는 거예요? 왜 중간에 이렇게 돼요? 막 이런 거지. 추적을 잘해봐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폼은 들어갈 때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야. 내가 는 이렇게 쓰니까 눈에 더 확 띄긴 하는데 만약에 는이라고 안 하고 여기에다가 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쪽 값이 이쪽에 할당되는 거죠? 근데 할당해 놓고 if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당했으면 그냥 true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true가 나요. 이쪽이. 이렇게 바꾸면. 지금 요 뒤에 거에서 망가지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true 나게 해버렸죠. 그러면 얘가 장면 이게 이제 는일 때는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포스터 1, 2, 3, 4 마지막 게 이 장면이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코딩을 잘못해서 는이라고 썼어. 그러면 요 밑에 장면으로 못 내려가고 얘가 검사를 돌다가 걸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는을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내려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퀄이기 때문에 true가 나서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장면 1, 2, 네, 3번이 안 나와요. 여기서 이퀄이 나버려가지고 여기서 true가 나버려가지고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위쪽에서 만약에 여기 는이 포스터에서 했잖아요. 포스터에다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첫 장면은 다 걸려버리죠. 첫 장면이 true 나버려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포스터 장면 1, 2, 3, 4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if문 쓸 때 이런 실수가 잘 날 수 있어요. 초반에 많이 나요. 는는 이렇게 는을 쓸 때 특히 많이 나더라고. 는는 하면 하나 썼는지 두 개 썼는지 본인을 막 코딩하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동 비교를 잘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쫙 들어가니까. 네, 그런 장면만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될 게 뭐냐면
set attribute가 있는데 얘 친구도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친구. 속성 읽어오기. 속성 읽어오기 JS 내장 함수. 함수는 set은 세팅하다잖아. 가져오다는 attribut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속성명을 여기다 쓰시면 어떤 값을 읽어오는 전용을 얘네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get attribute, get attribute, set attribute. attribute가 속성이라는 단어예요. attribute. 지금 attribute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jQuery도 이런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일단 이 부문 연습은 마치고 이제 다음에 우리 이 부문 친구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내장 함수가 뭐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내가 만들지 않고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함수 그거를 메서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메서드라는 명칭도 있고 내장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장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일 것 같아서 내장 함수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장되어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디스 키워드 뭐 이런 거 이미 정해져. 그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도 뭐 내장이라는 말을 쓴다면 내장 키워드라고 하겠지. 근데 그냥 키워드라고 그래요. 그런 거 키워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 단어 그런 거를 변수로 그걸 못 쓴다고 그랬어요. 변수명으로 펑션, if 이런 거 따옴표로 안 싸고 있잖아 전부 다 따옴표로 안 싸고 있는 걸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바 이런 게 키워드예요. if 이거 키워드예요. else, if 이런 거 키워드 전부 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변수명으로 못 써요. 펑션 얘도 키워드예요. 이런 것도 색깔 지금 파랗게 바뀌어 있는 애들 다 키워드예요. 그리고 this도 키워드. 여기 안에서 this 이렇게 쓰면은 색깔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키워드라는 뜻이에요. this라는 게. 네. 앞으로는 이 안에도 쓸 일이 생길 거야. 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시겠죠? 아주 복잡한 예제는 아니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바꿔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다 이런 것들이 뭐 내장 함수라는 거. 네, 키워드 그런 건. 이런 건 키워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키워드. 키워드는 우리가 미리 사전 등록돼 있는 그 기능어들이에요. 기능어. 기능어. 키워드는 기능어. 여기다가 한마디만 써볼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R을 만나면 변수 선언이라는 의미고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얘가 함수 구역이라고 거기서부터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this라고 쓰시면 요거는 그 선택 요소 요소 자신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들이 쭉 있다는 거지. 네, 등 이런 거 이런 게 키워드예요. 이건 저걸로 못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걸 변수로 못 써요. 그러니까 안 싸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싸고 있다 안 싸고 있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내가? 싸고 있으면 데이터, 안 싸고 있으면 변수. 그런데 이런 애들은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 함수도 마찬가지로 변수로 쓰. 내장 함수는 키워드란 하고 키워드란 밑에 JS 내장 함수
이거는 JS 메서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메서드. 내장 함수, 내장. 모두 내장이란 말을 써야 되겠다. 이미 들어가 있는 내장 메서드. 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기능적으로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서 기능 구현된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로가. 이렇게 해서 가로를 해서 쓰는 애들이 내장 함수. 그리고 내장 함수만 있는 게 내장 속성도 있어요. JS 내장 속성도 있어요. 함수하고 속성 하고 틀려요. JS 내장 속성. 속성은 이런 거예요. 값을 설정하거나 읽어올 수 있는 속성을 얘기하고요. 그 속성들은 이런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inner HTML 읽어올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로가 없어. 그리고 inner text.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써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내장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이런 것들은 약속되어 있는 거지. 약속되어 있는 것들. 이미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로가 있으면 메서드 함수예요. 가로가 없으면 속성이 되는 거고요. 가로가 있으면 함수. 네, 이렇게 구분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업데이트하고 우리 이제 이 부분 친구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친구 만들어 가기 힘드나? 자, 친구 만들어 갑시다. 친구. 이 부분 친구. 네, 이거는 푸시 한번 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시라고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를 더 제가 언급을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JS 003 열어주겠습니다. 003 이 부분 연습을 했지만 003으로 갑니다. 003 열어주세요. 어제 우리가 했던 애를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 연습 여기다 점수 입력했죠. 이렇게 이렇게 제시어 이렇게. 근데 뭐 잘못 입력하면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범위가 안 맞는다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어제 제가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기를 해가지고요.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서 여기 뭐 색깔 바꾸고 글자 바꾸고 색깔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위치 값도 탁탁 바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스템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아주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는요. 뭐 나랑 상관없는 거, 뭐 이 페이지 안에 있기만 하면 뭐든지 끌어다가 쓸 수도 있고 없는 것도 만들어요. 갑자기. 이 디자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태그를 만든 적이 또 없고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어떤 버튼을 눌렀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뭐가 갑자기 팍 생겨요. 갑자기 한순간에 생겨요. 뭐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은 되게 좋아하지. 없던 거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네. 저희는 여기 이품은 했고요. 그다음에 이품은 친구가 바로 있어요. 밑에. 이품은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국번 안내 전화를 잘 안 하지. 옛날엔 뭐 전화번호 안내해달라고 124에다 전화해가지고 요즘은 전화했다 깜짝 놀라서 사랑합니다 했다가 뭐지? 왜 날 사랑하지? 그 소리 들으려고 전화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며. 그런데 어쨌든 지역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이렇게 경계 지역 번호는 031 이렇게 안내를 지역 번호 안내를 그냥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부산 그러면 051입니다. 이렇게 부산의 지역 번호는 051입니다. 요거를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이것도 분기문이야.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해라는 어떤 그거를 해주는 애인데 이렇게 진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쫙 나눠줄 때 하나의 값이 일괄적으로 쫙 나눠줄 때 굉장히 좋은 게 스위치 케이스문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애입니다. 저는 이거 저기 뭐야 링크 분류할 때 정말 많이 써요. 메뉴 클릭해서 어느 페이지로 가라 할 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쓰는 게 if 문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요.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경험해 보고 다음에 또 활용해 봅시다. 링크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뭐 써놓은 것까지 바디 쪽 여기서부터 어제 끝난 거 부분 뒤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일단 스위치 케이스만 이어볼게요. 스위치 케이스 문. 여기다가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쓸게요. 위트, 치, 케이스, 문. 네. 그래서 H2 탭 여기다가 스위치 케이스문, 스위트, 치, 케이스문, 연습이라고 해놓고요. H3에 여기 아이디 하나 쓸까요? 아이디는 인포메이션 안내니까 인포라고 하고 9번 안내라고 쓰겠습니다. 9번 안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풋 타입 만들 거니까 어제 라벨 얘기 들었죠? 라벨 다시 쓰면서 한번 참고해 볼까요? 라벨 4 아하 뭐라고? 인풋하고 라벨하고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아이디를 로컬로 지을 예정이거든요. 로컬이라고 써볼게요. 로컬 지역 번호. 여기다가 지역명 입력이라고 안내를 써주고요. 지역명 입력이라고 해주시고요. 이어서 옆에 나오겠죠? 인풋 타입. 네, 인풋 타입. 우리가 입력창 받는 게 인풋입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인풋 타입 텍스트에 뭐 라디오 버튼 쓰시면 라디오 버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체크박스 쓰시면 체크박스가 나오고요. 요즘은 뭐 URL 뭐 별게 다 나왔어요. URL, 탭,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뭐 이거를 지금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텍스트가 아주 기본입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형식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로컬이라고 쓰고요. 로컬. 그래서 여기 for하고 맞춘 거예요. 얘 클릭하면 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제 플레이스 홀더라고 알려드렸죠? 플레이스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홀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입력하세요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쓰는 순간 지워져요. 지역명에 꽃다운표였어요. 도를 빼고 지역명 도를 빼고 쓰세요.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서울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 도를 빼고 쓰라고 안내를 하나 여기다가 짠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는 호따 있어요. 호따.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버튼 하나 만들어야지. 버튼인데 클래스가 SBTN 네, 보내는 버튼.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클릭? 이거 클래스가 아니지. 클래스가 아니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온클릭이라고 우리가 로컬이라는 함수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로컬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국번문이라고 쓰겠습니다. 국번문의라고 쓰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슝 하니 날라보겠습니다. 로컬. 그리고
그 로컬이라는 애를 만들 건데 어제 그 말씀드렸던 여기서 그 키보드 탁 때리면 버튼 눌렀을 때도 되고 얘가 키보드 때려도 되는 거 했죠? 네. 똑같이 써볼게요. on 이거는 이벤트가 뭐라고? on key 네, K 쓰자마자 나오는 그 키프레스 나오죠? on 키프레스. 네, 키보드 눌러졌을 때 여기도 if문을 쓸 수 있니? 깜짝 놀랐다고요? if문 이렇게 네 그러면 요 안에 조건문이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키보드가 눌려졌는 이벤트 키 코드 C 대문자 키 코드 는는는 또는 는는도 돼요. 13 그러면 엔터 키가 눌러졌냐? 그랬을 때 함수 로컬을 호출해라고 어제 우리가 했던 형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소가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를 탁 쳐도 로컬이 호출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컬 아직 안 만들었어요. 로컬 열거다. 즉 함수를 만든다. 이 얘기고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러 또 제작하러 가볼까요? 로컬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점수 함수 밑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만드시고 선생님 네. 잘 만들었나? H2, H3, ID info, 라벨 4, 로컬 맞고 타입은 텍스트, 플레이스홀더에 설명 쓰고 온키 프레스에 클릭하면은 로컬 가게 하고 버튼은 클래스 SBTN이고 온 클릭했을 때 로컬 함수 부르고 네. 그래서 함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 일단 싱크를 마쳤습니다. 자 혹시 이상한 분은 참조하시고 위로 네, 위에서 여기 스크립트 네 스크립트 하단 부분에다가 새로 또 추가를 해봅니다. 함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구역을 만들죠. 함수명은 local 그리고 기능은 뭐라고? 지역명을 입력하면 지역 국번을 안내한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 만들기 준비만 딱 해놓으시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로컬 함수 펑션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함수라는 거는 코드 저장 구역이라고 그랬죠. 네, 코드를 묶어서 한꺼번에 저장합니다. 자,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필요할 때 써야지, 그죠? 네. 펑션. 네, 이름을 로컬이라고 이름 짓기로 했죠. 로컬 지역. 소가로 중가로. 요게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로컬이라고. 로컬 함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또 가드닝은 아름답게. 코드 가드너. 네. 우리는 코드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요. 자. 조금 줄이 안 맞는다면 커널비 한번 하세요. 네, 그래서 로컬. 여기에다가 가장 먼저 이제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들어오자마자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구역이 호출되는지 안 되는지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호출이 안 되면 뭐하러 만들었니? 이거죠. 함수 호출 여부 확인 이거를 가장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console.log 이렇게 해주시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국번 안내 서비스라고 한번 찍어볼까요? 국번 안내 서비스 짠 국번 안내 서비스 이거를 호출 밑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찍히겠네. 우리가 이름을 똑같이 만들었죠. 지금 현재 뭐가 없어요? 전달 함수는 없는 거예요. 전달 변수. 전달 변수가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안에서 이제 처리해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서 이제 호출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네, 얘죠? 얘고요. 여기 콘솔. 어쩌고 저쩌고 짠! 네, 국권 안내 서비스 그냥 무조건 뜨면 돼요. 짜잔, 짠, 짜잔, 짠, 짜잔, 짜잔. 네, 막 호출되고 있어요. 국번 분들이 클릭해도 호출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른 데서 호출하니까 따로 찍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찍히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호출 여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호출 여부 확인. 호출 여부 확인. 호출 여부 확인하고요. 네, 잘 뜨시죠? 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읽어올 대상 선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읽어올 대상 2번 2번은 읽어올 대상 읽어올 대상은 역시 샵 여기 샵 로컬이 대상이 있어. 샵 로컬 어디 있어? 여기에 이거잖아. 인풋 타입을 얘기하는 거야. 인풋인데 아이디가 로컬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어올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아이디가 로컬인데 이게 뭐야? 인풋이라고. 인풋인데 샵 로컬이라고. 네. 그 얘기예요. 자, 대상은 봐 여기를 봐 변수 봐 선언 봐 여기를 봐 선언 키워드 봐 그리고요 뭐 로컬 안에서 지금 로컬이라고 쓸 애는 다른 애는 없을 것 같고요. 로컬 함수 로컬이 좋네. 값이라고 써볼까요? 값 읽어올 발이라고 써보겠습니다. value를 줄인 거예요. 발이라고 하고요. 도큐먼트 네, 도큐먼트 전체 문서를 소환하라. 도큐먼트 덤 오브젝트 모델.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쭉 가지고 쿼리 셀렉터 QS 할까요? 네, 쿼리 셀렉터에서 한번 딱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 샵 로컬. 네, 제가 여기 위에는 인풋을 쓴 거는 인풋이다라는 걸 내가 알려고 쓴 거예요. 네. 선택 그냥 로컬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네, 그리고 값을 읽어오는 건 바로 밑에서 값을 읽어오는 거죠. 3번 입력값 입력값 읽어오는 거는요. 발에다가 점 value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변수에 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앞에다가 변수 txt라고 합시다. 텍스트를 입력 값이라고 보시면 텍스트를 읽어오는 게 value 요 value 읽어올 대상의 value 읽어올 대상을 타겟이라고 할까? 헷갈린다. 요거 발을요 tg라고 바꿀게요. 타겟 읽어올 대상을 그냥 타겟이라고 합시다. 타겟 발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tg라고 바꿨어요. 네, 여기 tg라고 바꿨고 tg.value 하시면 돼요. tg.value 타겟 tg.value 타겟 이런 거를요 여기 안에다가 변수 선언해 가 쓰고 있잖아요. 함수 안에 있는 거 이런 걸 지역 변수라고 해요. 네,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얘기도 곧 들을 예정이지만 지역 변수예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거 3번 아니야? 네, 여기 요거 바꾸세요. 변수명 바꾸세요. 3번 입력값 일곱이가 지역 변수라고요? 아니 여기 함수 안에다가 바라고 쓴 건 다 지역 변수예요. 네, 지역. 자, 그래서 값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console.log 여기다가 값을 찍어봐요. 지역명은 플러스 txt. 이렇게.
이제 입력된 게 이제 여기 나오면 되는 거지? 입력된 지역명을 여기다 저 콘솔에다 찍어보는 거죠. 확인해 봅니다. 입력값 읽어오기 국반 안내 서비스 밑에다가 이게 탁 여기서 찍히는 거죠. 네. 확인해 봅니다. 중간에 쓴 것까지는 제가 한번 푸시하고요. 로컬 함수 보기 여기에 어떤 게 키워드예요? 키즈 뒤에부터 이거 밸류는 속성 밸류는 인풋 요소의 값을 읽어오는 JS 내장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 근데 이거는 뭐지? 값을 읽어오는 그냥 내장 속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속성이에요, 속성. 원래 value라는 애가 있어. 이거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input type text라고 우리가 밑에 썼잖아요. value라는 애가 아예 존재해요. 이런 이런 애가 아예 있어요. 아예 이런 속성이 아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읽어오는 거지. 점 해서 읽어오는 거지. 인풋 요소의 값을 읽어오는 속성. 그래서 value. 아예 있어요. 네. 이건 아래 적어진 예시는 저게 지역들 value라는 속성이 아예 존재한다. 아예 있다고. 이게 있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입력된 값을 읽어오지 당연히. 이 value를 항상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인지하시고요. 자, 이 입력된 지역명 한번 찍히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따라따라 네. 그죠? 제주 어떤 거든지 입력된 지역명이 정확하게 튀어나오시면 잘 만듭니다. 네. 나오시죠? 그러면 50%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50%한 거예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분류해서 메시지를 이제 넣어주면 4번이 이제 메시지 넣어주는 거예요. 4번이요. 분기 지역명을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분류하여 메시지 넣기를 딱 해주는데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에 대한 건 모르죠.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은 함수 밑에다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스위치 케이스 문 정말 많이 써요. 여기 4번을 쓰려고 하다가 제가 함수 바깥으로 나갔어요 지금요. 여기에요. 스위치 케이스 문. 네, 요거는 뭐냐면요. 조건이 하나예요. 여러 개면은 if 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 연산자 써야 되겠죠. 논리 곱인지 합인지 이런 거. 근데 단일 조건을 분류하여 실행문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제어구입니다. 단일 조건을 분류하여. 단일 조건. 되게 단일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걸 만들 때 좋고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장 구조는 이거를 썼어야죠. 스위치 여기 변수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중괄호 요 안에 케이스 이렇게 써요. 케이스
경우 1 콜론 실행 코드 이렇게 세미콜론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브레이크도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여러 개가 생긴다 이거지. 이렇게 경우 1, 경우 2, 경우 3 이런 식으로 경우 1, 2, 3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게 이제 여러 케이스가 나오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else문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케이스에 다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AULT. 오늘 키워드 많이 나오네. 이거 다 키워드예요. 실행 코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저게 키워드예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게 다 키워드예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여기에 쓰인 키워드 얘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디폴트는 이 케이스가 다 아닐 때 된다고요? 네, 그 설명을 밑에다 쓸 거예요. 저는. 변수값이 작동 원리 작동 원리 뭐냐면 변수값 여기 변수값 들어오죠. 변수값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값에 들어가 실행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코드를 실행함. 이런 얘기. 그리고 각 케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각 케이스. 각 케이스. 케이스 끝에 브레이크 키워드. 요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안 쓰면 다른 케이스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다른 케이스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라는 거는 이 브레이크 키워드는요. 그 빠져나갈 때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 키워드는 만나면 이 제어문을 빠져나가요. 제어문을 빠져나간다. 어디에서 쓰든지 브레이크를 만나면 빠져나가요. 브레이크는 빠져나가는 애다. 그리고 디폴트라는 애가 있죠? 3번 디폴트. D4AULT, AULT, 디폴트. 디폴트는 if문의 else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else. 그 밖에 이런 얘기예요. else와 비슷해요. 해당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해당 케이스가 없는 경우 에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 쓸 수도 있어요. 디폴트는 필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if문에서도 else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디폴트도 마찬가지예요. 디폴트도 필요시에만 쓴다. 네, 필수 아니다. 필수 아님. 꼭 써야 될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디폴트에는 적이 없어요. 브레이크 문을 안 써요. 디폴트에는 브레이크 문을 쓰지 않는다. 브레이크 문을 쓰지 않는다. 맨 마지막입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쭉 해당 케이스에 딱 들어가서 코드를 실행하는 걸로는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애가 바로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면 됩니다. 네, 써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써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다가 해당 케이스에 들어왔다가 실행 코드 실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간다는 소리예요, 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디폴트로 간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제가 회의한 건 한번 썼고요. 여기다 이제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를 넣어야 되니까 메시지 변수 하나 만들게요. 메시지 변수. 메시지 변수 짠. 가 MSG. 네, 이것도 선언만 하고 할당은 밑에서 할 거예요. 선언만 하고 할당은 제어문서. 그래서 밑에다가 스위치 케이스는 스위치 여기 소가로 안에 들어갈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txt로 받았지? txt를 여기서 받아. txt. 그래서 추가로 요게 스위치 케이스군요. 밑에다가 마무리 스위치라고 쓸게요.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케이스가 왜 끝난 거야? 네. 시작해. 요 안에 이제 케이스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케이스. 만약에 여기 문자가요, 이제 서울이다. 그러면 이게 서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울이고 MSG는 그럴 경우에는 조건이 뭐 02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MSG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빠져나간다. 브레이크 키워드. 여기서 끝났으면 빠져나간다. 그래서 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서울,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 그리고 031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면 들어와서 빠져나가. 그리고 경기 뭐 인천이다. 인천 여기에 해당됐다. 그러면 032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 이도저도 아니야. 케이스를 더 뭐 많이 만들 수 있지만 디폴트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폴트 콜론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니니 그러면 마지막에 ESC가 되는 거죠. 여기 빠져나가는 걸 MSG에다가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서 한번 찍어보는 거지. 여기서 메시지 확인합니다. 메시지 확인. 로컬 하니 콘솔.log 여기다가 MSG라고 찍어보면 되겠죠? 메시지는 플러스 MSG 이렇게 메시지는 플러스 MSG를 여기다 탁 찍어보는 거네. 그래서 지금 케이스를 많이 안 만들었어요. 케이스는 더 추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서울, 경기, 인천만 딱 만들었고요. 아직 제대로 된 메시지를 만든 건 아니고 경우만 분리를 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지? 한번 여기 찍어보세요. 이렇게 나눴어요. 스위치 이게 뭐냐 이거지. 네. 여기가 뭐 숫자면 숫자가 되겠고 문자면 문자로 이제 확인을 해보겠죠.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조회가 아주 일반적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서울 밖에 한번 넣어보면 메시지 0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서울, 인천, 03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가 인천. 근데 잘못 썼다. 만약에 없는 거야. 없는 거. LA, ESC 빠져나가는 제가 메시지를 ESC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뭐 여기 들어간 건 잘 나오네. 경기, 그죠? 잘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서 뿌리면 돼. 이런 메시지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 이런 메시지를 만들 거야.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진짜 부산 지역에는 강원. 그러면 강원 지역은 강원의 지역 번호는 033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없는 지역이야.
가성 등록되지 않은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메시지를 이제 뿌려줄 거예요. 스위치 케이스로 요 메시지를 이제 뿌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분리를 해주는 거지. 여기 4번 지역명을 분류하여 메시지 넣기. 여기 4번. 5번이란 건 5번 메시지 만들기.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돼. 문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MSG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죠? 네, MSG 변수. MSG 변수의 최종 출력될, 그죠? 출력 내용을 다시 담아요. 담아서 변경합니다. 다시 담아. 그래서 if은 여기서 써볼까요? if은 만약에 MSG가 ESC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경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if문이죠. if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MSG에다가 다시 할당을 다시 재할당. 등록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다 지역이 있는 거지. if가 안 걸렸으면. 그러면 요거는 else문으로 다 뽑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else 이렇게. 그 밖의 경우는 else 이렇게. 그래서 MSG에다가 제대로 메시지를 매겨준다. MSG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TXT 뭐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TXT에 들어가 있잖아요. TXT의 지역 번호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의 지역 번호는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몇 번? MSG의 번호를 담아놨죠. MSG 플러스 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안내를 딱 한 문장을 MSG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덮어쓰기를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실행된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확실하죠. 여기에 있는 010203 이런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 번호를 이용해서 쫙 문장을 만들어서 MSG에다 담고 밑에서 찍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물론 이런 거를요, 여기 위에서 이 긴 문장을 위에다 써줄 수 있어요.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에다가 아예 길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잖아, 저 안에가. 그래서 나는 여기는 간단하게만 딱 할당을 해주고 실제 만드는 거는 여기서 제작을 해준 거예요, 밑에서. 그러면 이 똑같은 글씨가 뭐의 지역 번호는 뭐뭐입니다라는 글씨가 저기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잔뜩 들어가야 되는데 안 넣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기존의 MSG를 만들었어. 그럼 밑에 이제 메시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제 잘 만들어져서 나오는지. 스위치 케이스문은 뭐 간단해요.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쓰면 제일 진짜 잘 잊어버리는 게 스위치 케이스문. 이건 안에 구성이 조금 특이하잖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서울이다. 서울의 지역번호는 02입니다. 그지? 경기다. 경기 지역번호는 03. 인천이다. 인천의 지역번호는 03입니다. 나오지만 없는 지역을 만들었다. 만약에 뭐 경기도라고 내가 썼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메시지가. 순천, 뭐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력을 높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지역 번호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케이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 번호를 쫙 넣어보세요. 뭐 이렇게 복사하면 되겠지? 이렇게 인천 밑에다가 더 만드는 거지. 뭐 부산도 있고 부산은 051인가요? 네.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구는 053인가요? 대구, 광주는 062? 카페에서 밑에 지금 더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더 많이 전북 063 전남 061 전북 054 넣어줘 보는 거예요 지금요 케이스를요. 전남은 05 이걸 입후문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복잡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입후문 뭐 소가로 뭐 안에 중가로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얘보다는 훨씬 더 번잡스럽다고요. 근데 얘는 하나를 가지고 쫙 일괄 분류를 할 때는 이거보다 심플한 게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쫙. 이거 줄맞춤 한번 하시면 커널비 하시면 아마 이 줄바꿈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눈에 잘 들어와요. 어쨌든 그냥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게 좀 간단하니까. 이 명령어가 짧잖아 지금. 네, 가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더 추가해 보는 거는요. 케이스 이 형태를 잘 보시라고 하는 거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해당되는 데 쓰고 뭐 숫자를 비유하는 거 있으면 여기 숫자가 나오겠지. 문자니까 이렇게 따옴표로 해가지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명령어. 요게 더 길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딱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할당하는 거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끝에 브레이크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걸 좀 자세히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밑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만드는 거 뭐하러 전국 팔도를 다 만드냐? 네,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라고. 43. 충남이었지. 충남. 41. 제주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주. 제주 064. 네, 이렇게. 네, 그렇게 만든 거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만든다면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 이제 뿌려줘야지. 메시지 만들었으니까 뿌려야지. 그래서 여기 이거 뭐 추가한 거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번호만 더 추가했어요.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지금 푸시했으니까 혹시 네 번호가 뭐지 하는 것들은 네이버에서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만들고
그 다음에 화면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번인가? 5번. 6번. 메시지 확인한 거 밑에다가 6번 해가지고 메시지 화면 출력입니다. 메시지 화면 출력. 화면 출력 대상을 우리가 안 정했네. 화면 출력 대상. 지금 위에서 한꺼번에 다 적어도 되는데 여기 출력 대상 여기다 그냥 정할게요. 출력 대상 인포에다가 우리가 출력하는 거거든요. 네, 인포. 그래서 인포라고 만든 적 없지?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네 샵 인포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로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텍스트 네 여기서 뭐 다른 거 할 게 없지. 이너 텍스트 여기다가 MSG 이러면은 그냥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물론 지금 이게 그 재활용성이 한번 더 있으면은 뭐 더 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바로 여기 이어가지고 이너 텍스트 하셔도 지금은 뭐 별로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변수에 담았는데 재활용성 때문에 다 담은 거고요. 어쨌든 출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로 들어가서 때나 네, 서울의 지역번호 0입니다. 이제 이쪽에 나오는 게 진짜지. 여기 백단에 찍은 거는 진짜 아니에요. 여기에 찍힌 게 진짜지. 네,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제대로 지역번호 0입니다. 지역번호 뭐? 이거의 지역번호 뭡니까? 근데 나성이 어딘지 아세요? 등록되지 않은 지금 LA 국번이 어디예요? 네.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뭐 여기 안 들어간 애들은 전부 이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에러 나올 일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이 이렇게 심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완전 심플하네. 이거 커널비 한번 할게요. 이렇게 줄바꿈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하기 전에 하는 일을 여기다 더 만들어 둘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 케이스에서 지금 정보만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예컨대 잠깐만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 다른 일도 여기 다른 코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냐면요. 스위치 케이스를 또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만 쓰는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여기 안 크지? 그냥 이거는 했다가 지울 거예요. 이미지 주소 복사. 뭐? 이거 우리 거지? 아 이거 아니야. 이거다. 이거 우리 거죠? 서울은 이래. 근데 얘한테 일 시켰어 지금 내가. 이렇게 인천 쓰면은 인천에다가 바디에다가 인천 로고를 확 다 깔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명령어든지 여러 줄, 뭐 100줄이든 200줄이든 이 안에다가 전부 쓰시면 그 일을 얘가 다 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쓰니까 간단한 것만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 안에다 쓰시고 브레이크 하기 전까지 전부 다 실행해요.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걸로 여기다 이제 깔아본 거예요. 네. 걔만 깔려요. 인천만 내가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인천 했을 때만 깔려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잠깐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실행문들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 하시겠죠? 잠시 스위치 케이스문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폼은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폼은 이제 식사하고 오신 다음에 우리가 돌려볼 건데 그래도 만들어 놓은 여기 들어갈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리.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만들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폼은 자리. 9구단 출력하기를 여기다 할 건데요. 9구단을 선택하면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요즘은 9단까지만 외우는 줄 알았더니 제가 우리 청소년분들이 집에 계셔가지고 봤더니 20단까지 외우더라고요. 왜 그러지? 이걸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왜 외우냐고 그랬더니 그냥 다 외운대요, 학생들이. 이런 걸 외운다니까요. 19회는 19, 19회는 38 이러고 있어요. 19구는 171. 아빠, 19 곱하기 8은 뭐야? 몰라. 내가 그랬지. 이걸 외운다니까. 그래서 뭐하러 외워? 9단까지 외우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요즘 트렌드래요. 그리고 이거 뭐 할 때 쓴다는데? 알아요? 이거 뭐 할 때 쓰는지? 이거 필요해서 외우는 거래요. 몰라 어디서 쓴대 이거를. 쓰겠지?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갑자기 물어보면 14단 외워보라 그러면 우리 딱 프로그램 돌려놓고 이거 읽으면 되죠? 네. 항상 그래가지고 서버에 올려놓으세요. 네. 가끔 누가 위에 거 물어보면 난 폼은 돌릴 줄 알아. 어딨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만들기 HTML 밑으로 내려갔어. 스위치 케이스문 밑에다가 여기다가 구단 자리. 네, 여기다 포문 연습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포문 연습. 드디어 4가 나왔어. 포문 가지고 진짜 하는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포문 한번 요거 해놓잖아. 요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9구단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웹사이트에서 도대체 어디다가 이걸 많이 쓰냐, 어떤 경우에 쓰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더 어려워하세요. 실제 예를 들어주면 더 어려워요. 예를 안 들어드리면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 어려운지 모르잖아.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그리고 이 포먼 돌리는 거를 해보시면은요. 나중에 제가 뷰제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꿀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애들. 어렵게 코딩 짠 애를 뷰제이에스로 가져가면은 쉽게 그냥 이렇게 쓱 속성 하나 넣으면 그냥 끝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문을 좀 잘 받아야 되겠죠. 자, H2에다가 포문 연습을 쓰겠습니다. 포문 연습. 위에 그 구분선을 내가 안 긋고 계속 했나? 구분선 하나만 넣을게요, 위에다. HR? HR. 여기 위에도 HR 안 넣었지, 위에. 여기도 구분선 하나 넣을게요. 위에 스위치 케이스문 위에도 HR 하나 넣을게요. 여기 뭐 디자인을 특별히 넣은 게 아니라서 구분선 하나씩만 HR을 사이사이에다 써주시면 돼요. 스위치 케이스문 위에 HR, 네, 그리고 폼은 사이 여기 HR 구분선 하나 넣어주시고 H3하고 그 다음에 9구단 출력하기 그리고 셀렉트 문장이 있는데 name, cell, tab, id, cell 네, 이렇게 쓸게요. 그 셀렉트 안에 옵션이라는 애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셀렉트 옵션 처음 써보죠? 네. 자, 여기 안에 이게 드롭다운 박스예요. 셀렉트 박스가요. 여기 옵션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세요. 옵션 그리고 대괄호 안에다가 value라고 쓰세요. 는
여기다가 달러 쓰세요. 달러. 네. 그리고 중괄호 하세요. 그리고 달러 쓰고 단이라고 쓰세요. 몇 단.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value 1, 1단 이렇게 나와요. 개수만큼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 만들면 1하고 2가 나와요. 옵션 밸류가. 그렇게 해서 그 20단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20 하세요. 곱하기 20.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미리 보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괄호는 속성, 중괄호는 데이터. 중괄호는 꺽쇠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찍어주고 싶을 때 중괄호로 이렇게 젠 코딩, 에밋에서 이렇게 코딩하실 때 줄여서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거 대괄호? 대괄호가 속성. 속성. 여기 대괄호 쓰자마자 미리 보기 보면 옵션 안에 밸류 안에 속성이 밸류 나오죠. 그리고 달러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달러 단 하니까 중괄호 하고 나니까 여기 실제로 데이터가 1단, 2단, 3단, 4단 한 요 데이터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다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실제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해서 뽑아 놓으시고요. 옵션 쫙 나오거든요. 요거 나오고 젠 코딩 설명은 여기다가. 요 젠 코딩 설명을 밑으로 갖고 내려갈게요. 이 안에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컨트롤 X. 셀렉트 밑에다가 대괄호는 속성, 중괄호는 뭐죠? 중괄호는 데이터. 데이터는 중괄호고 꺽쇠 사이 들어가는 걸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달러라고 쓰는 거는 그 순번을 붙여줘요. 얘가요. 순번. 이건 1부터 순번 붙여줘요. 몇 개, 여러 개 만들 때. 그리고 곱하기 기호는 곱하기, 요거는 곱하기. 자, 이렇게 쓰시잖아요. 곱하기 숫자. 요거는 다섯 개 만들 때 곱하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쓴 거는 젠코딩이하고. 네, 셀렉트 박스 설명하고 밑에 이제 출력 박스 하나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식사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클로징 하겠습니다.